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양계약을 할 때 나중에 그 한 줄에 한 통에 분양계약을 살릴 수도 있고요, 혹은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양대금 반환 청구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한두 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의 현장에서 진짜 이야기를 전하다 부동산 전문 로펌의 대표 변호사 배준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다뤄온 수많은 사건 중에서 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분쟁 탑3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으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곤 했는데요. 제가 꼽은 부동산 분쟁 탑3는 바로 첫 번째 전세 사기, 두 번째 공인중개사와의 분쟁, 세 번째 분양대금 반환 청구 분쟁입니다. 일단 먼저 전세 사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 3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역전세가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다뤘던 용인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처럼 이런 사건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부동산 분쟁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인데요. 조금 의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최근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분쟁입니다. 특히 중개수수료율을 둘러싸고 다툼이 정말 많아요. 수수료율은 법률적으로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중개사가 최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별다른 협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이유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거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대 거래에도 0.9%만 곱해도 수수료가 몇억, 심지어는 몇십억 단위까지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주제가 바로 분양대금 반환 청구 분쟁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사들은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장치를 걸어둡니다.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즉 분양계약을 하고 나서 내가 너무 비싸게 샀나? 라고 느끼게 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대금을 당연히 돌려받고 싶겠죠. 이런 분쟁은 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수,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제가 진행했던 한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10%는 잔압으로 계약금을 내고요, 나머지는 전액 다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이 다가와도 건물이 완공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정률이 80%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잔금 지급일과 입주 예정일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고요. 신탁사와 시행사는 이 일정을 전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요. 저희는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기간을 피고로 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까지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과 입주 예정일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단서에 조그만한 조항으로 이러한 지급일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계약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메인 쟁점이었어요. 저는 분양대행사들이 분양을 촉진하면서 과도한 광고나 확정적인 약속을 자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계약 성사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시 분양대행사와 나눴던 모든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내역을 달라.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저희는 통화 녹음과 문자, 카톡 내용을 모두 검토했고 그 안에서 저희는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입주 예정일에 입주되게 하겠다라는 확정적인 표현들이 들어간 내용들을 많이 찾아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 상대방의 기책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계약금을 모두 다 돌려받았고 심지어 중도금 대출 받은 것까지 채무부존재가 확정돼서 중도금 대출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양계약을 할 때 분양대행사와의 대화 내역을 반드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한 줄의 문자, 한 통의 통화가 분양계약을 살릴 수도 있고요, 혹은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양대금 반환 청구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한두 명은 아닙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특히 공동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천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인 집단소송 전문 플랫폼 소집이라는 것을 런칭했습니다. 혼자 싸우면 막막하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해결의 속도와 힘이 전혀 다릅니다. 소집은 단순히 사건을 모으는 플랫폼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분쟁의 현실과 해결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례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부동산 변호사 배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